네, 됐습니다. 자, 경제정책은 3개 정도만, 3개 파트만. 이게 끝에 건 사실 필요 없는데. 일단은 이거를 폐지해요. 폐지하시고, 또 하나 뭐냐면, 이거 나오나 모르겠다. 잠깐만요. 나오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신은행령. 책에 나오니까, 은행령.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 간의 이 관세 철폐. 관세 철폐. 이런 것들이 1920년대에 이루어지는데, 신은행령, 그 다음에 신은행령, 관세 철폐. 요거는 그냥 이따 정도만 알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 회사령을 갖다가 어떻게 했을까? 회사령. 방금 1910년대 회사령이라고 있었잖아. 그게 일본인 자본가들을 성장시키고 조선인 자본가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통제 정책을 했던 거잖아. 경제 통제를 갖다가. 근데 이 회사령은 20년대 와서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필요 없어지게 돼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내용은 이거 기존에 허가제였지? 허가제. 이거 장사를 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 조선 총독부에. 근데 이걸 갖다가 뭘로 바꾼 거냐면 신고제로 바꾼 거예요. 신고제. 이제는 조선인이든 일본인이든 장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일본이 이미 대자본가가 탄생했거든요. 일본은 1920년대에 얘기했잖아.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뭐 더 잘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본은 거의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월드 클래스라니까? 그러니까 이 조선인들하고 경쟁해서 이제는 조선인들은 상대가 안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19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적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일본이나 조선이나. 근데 20년대 와서는 격차는 확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은 더 이상 이제 조선인들을 갖다가 자신들한테 경쟁 상대로 안 보는 거죠. 오픈해도 이제는 충분히 조선인들은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으니까, 장사를 해도. 그러니까 신고제로 바꾸게 되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결과만 적을게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인 자본가들이 이 조선 진출이 되게 용이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이 조선인 사업가도 이제 성장하기 시작해요. 조선인 사업가, 자본가죠. 자본가들도 서서히 이제 20년대부터 자본가가 등장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 김성수 같은 사람. 알겠습니까? 동아일보를 만든 김성수. 그럼 너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중에 하나는 경성방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경성방직 주식회사, 경방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회사들도 서서히 생겨납니다. 알겠나요? 생겨나가지고 조선인 자본가들도 서서히 이제 성장했던 게 20년대. 그래도 어쨌든 일본인 자본가 상대가 안 됐다는 거. 알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신고제로 바뀌었다는 거. 허가제가 회사령을 폐지하여 신고제로 바뀌었다는 거. 일본이 자신감 넘치니까 이러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제 산미증식 계획인데, 산미증식 계획이 중요합니다. 1920년대 하면 가장 중요한 사업은 바로 산미증식 계획입니다. 회사령 폐지보다 더 중요한 사업인데, 일단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 배경은 일본에 1918년 했던 것 같은데, 1918년 맞네요. 1918년에 쌀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쌀소동. 이게 뭐냐면, 일본은 똑같아요. 우리가 산업화를 겪는 게 일본에, 우리 60년대, 70년대 막 산업화 됐잖아. 맞지? 그것처럼 일본은 이때가 그랬거든요. 너는 이촌향도 이런 거 사회시간에 배웠나?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시골의 농촌의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막 몰려드는 거지. 이촌향도. 맞죠? 그러면 당연히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 줄어들게 되고, 도시 사람들은 식량이 필요한데 그 식량이 부족하고, 이렇게 터진 게 쌀소동입니다. 그러니까 식량 부족 사태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본에서 일어났던. 그러니까 일본은 본격적으로 어쨌든 2차 산업혁명에 진입하게 되고, 이제 식민지를 이제 경영하면서
산업이 막 발전해 나갑니다. 우리가 70년대에 막 겪었던 어떤 그 농촌 문제 이해됩니까? 농촌에 사람이 계속 줄고 도시에 막 몰려들고 그러니까 이게 쌀 부족 사태가 생겨가지고 이걸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게 일본의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은 그거야. 목적은 자, 식민지 조선 있죠. 식민지 조선을 갖다가 일본의 쌀 공급 기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선에서 쌀을 더 증산해가지고 쌀을 증산한다는 얘기거든. 그 쌀을 더 많이 생산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일본으로 가져가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이 쌍미 증식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결과가 중요하겠죠.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 실제로 쌀 생산량은 늘었을까, 줄었을까? 쌀 생산량은 늘었을까, 줄었을까? 늘었어요. 그러니까 쌀 생산량은 늘긴 늘었어. 근데 이게 원래 쌀 생산해가지고 조선에 남겨두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맞죠? 근데 이 공출량이 더 많았습니다. 수출량. 그러니까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져가는 쌀의 양이 더 많았다고. 이게 더 많았다고. 했습니까? 이게 더 많았다고. 수출이 더 많아지게 되니까 오히려 조선에서는 쌀이 부족한 현상이 생깁니다. 쌀 부족 현상. 이거 되게 무슨 말인지 알죠? 현상. 이 조선 안에서는 오히려 쌀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오히려 부족한 쌀 때문에 20년대에는 조선에서는 저 만주에서 막 조, 피, 수수 이런 거 막 수입해 오고 조선에서 생산한 쌀은 다 일본으로 들어가고 이런 게 이제 이 당시 조선의 모습이었다는 거. 뭐 기억나는지 모르겠고 중학교 때 이거 좀 강조했을 거야. 그래서 오히려 쌀 사정은 더 안 좋아지게 된다는 거. 미국의 단작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보리도 심고 조도 심고 쌀도 심었겠지만 전부 다 쌀농사만 짓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다 수출하려고 쌀농사만 짓게 되고 이렇게 이제 곡식이 다양하게 생산되지 못하는 그런 게 우리나라에 이제 밀농사가 없잖아요. 밀농사가 없는데 그러니까 많은 이유는 사실 미군 정기 이후에 또는 또 이승만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가 미국부터 그 원조 물자를 받았거든요. 밀을 받아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밀농사 완전 망해버렸는데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는 거야, 사실은. 알겠습니까? 우리도 밀농사 많이 지었거든요. 어쨌든 말인데 이거 쌀농사를 전부 다 짓게 됐다는 결과. 알겠습니까? 쌍미증식기의 결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당시 수출되면서 지주들은 어떻게 됐을까? 지주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겠죠. 지주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일제시대가 얘들아 다 어려웠던 건 아니야. 알겠어요? 일제시대 하면 암흑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게 돈 많았던 지주들은 더 살기 좋았던 거였대요. 알겠습니까? 일제시대가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친일하죠. 알겠습니까? 어쨌든 지주들은 이 당시 쌀이 일본으로 이렇게 대량으로 수출되면서 더 많은 어떤 부의 축적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거였지. 그러니까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 조선인 대지주 중에서는 이런 사업가로 변신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김성수 같은 사람이죠. 사업가로 변신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자본가들이 서서히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하여튼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미 적었는데 신은행령이라고 한 게 뭐냐면 교과서에 나오니까 설명해 줄게요. 이게 뭐냐면 이 작은 은행들은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은행들이나 이런 것들은 싹 다 그냥 통폐합시켜가지고 그냥 큰 은행에 합병시켜버렸어요. 근데 작은 은행들이 어떤 은행들이었겠니? 대부분 다 조선인들이 경영하는 은행들이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본인 대자본가가 조선인 자본을 갖다 잠식하게 된 결과를 가져온 게 신은행령이고 이제 한국과 일본은 그냥 하나의 나라입니다.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과 일본 간에는 이제 관세도 철폐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일본에 싼 물건들이 막 건너오게 되잖아. 그러면 조선인들은 장사할 거 없죠.
이해됩니까? 이런 관세 철폐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선인 자본가들에게 큰 타격을 미치게 되고, 이해됩니까? 똑같으면 조선 고무신 신겠니? 일본산 되게 품질 좋은 메이드 인 재팬 고무신 신겠니? 같은 가격이라면 그 답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20년대가 되면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맞죠? 물산 장려 운동 벌어지게 되는 것도 전부 다 이런 어떤 우리 산업을 발전시켜 보자 하는 어떤 취지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알겠나요? 자, 경제정책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지난 시간 했고, 오늘 1920년대 통치장 방식의 변화, 그 다음에 경제정책의 변화,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이거 봐야 됩니다. 그냥 숙제로 돌리지만.